네,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부터 10일 연속 4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이미 비수도권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한 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금요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열흘 동안 4자릿수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까지 이 전국화 현상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환자 이 비율 30%대입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추세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4차 대유행이 시작해서 지금 이제 수도권 4단계로 격상을 했고 이제 비수도권도 차근차근 단계를 격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이제 화수목이 1,600명대, 1,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약간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서 예. 수도권 4단계 격상의 효과가 그 비수도권에서의 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좀 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단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예. 다음 주에는 현재와 비슷한 숫자의 확진자가 계속되거나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일단 4단계 적용이 이르면 다음 주쯤에 효과를 조금 보일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수도권도 문제이지만 비수도권 상황 좋지 네. 않습니다. 피서철이어서 동해안 지역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강릉에서는 3단계로 단계를 올리기로 네.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 이외 주변 지역도 전부 다 피서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의 풍선 효과가 또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피서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강릉이 3단계라 좀 이 피서를 즐기는 데 문제가 있다. 네. 속초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아래로 내려오면 예. 얼마든지 다 지금 3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부산도 3단계인데 여수로 갈 수도 있고 남해로 갈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피서지는 우리나라 여러 군데 있는 거죠. 그래서 강릉만 3단계로 올렸을 때 또다시 그 지역 풍선 효과가 2차로 발생하지 않겠느냐. 조금 아까 김인 교수님 말씀처럼 기대해 보는 것은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이동량이 줄어야 되는데 1,000명대가 나타난 열흘 전, 예. 그 전주 대비로 바로 지난 주말은 이동량이 그래도 3.8%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를 보면은 직장인의 68%는 피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여행 예약을 어느 정도 자제하고 좀 취소하고 우리가 한 2주 정도는 방콕을 할 각오를 하고 지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내일과 모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시민 참여로 인한 이동량 감소가 나타난다면 김윤 교수님 말씀처럼 조금 사자들 이제 전망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고요. 예. 그렇지 않고 지금 풍선 효과가 계속 나타나면 비수도권 확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강릉이 3단계면 그 지역 주변에 2단계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서 방역 당국은 이미 비수도권 전체도 저녁 6시 이후에는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내리거나 예. 유흥업소에 대한 어떤 제재가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중대본 회의에서 총리 언급도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언급해드린 대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져 있는 수도권,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적 모임을 5인 이상 금지로 통일해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뭐랄까요? 그 풍선 효과 얘기를 많이 자주 또 하다 보니까 전국 지금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거리두기 단계를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하는 것은 어떤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걱정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를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격상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풍선 효과는 일정 부분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걸 이제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K 방역의 장점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근거해서 이제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해도 사실 국민들이 그 정부의 어떤 방역
의지 또는 방역 지침에 잘 동조해 주지 않으면 예. 뭐 편법을 찾을 수도 있고 뭐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 효과가 이 반감되는 상황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4인 이하만 모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방역 지침을 통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자꾸 이게 풍선 효과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지방의 규제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은 네.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고 예,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사실은 방역 효과가 떨어지는 예.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네. 국민들의 어떤 예. 그와 같은 눈높이에서 네. 방역 지침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잠시 그 10대 첫 접종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자면 19일부터입니다. 3일 후에 2주 동안 고3 수험생 그리고 고교 교직원 화이자 접종할 텐데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여전히 계실 것 같아서요. 이제 대상이신 분들이 적지 않을 테니까요. 접종 이후에 어떤 반응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접종 이후에 뭐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뭐 발열이나 뭐 이런 종류의 그 가벼운 부작용은 대부분 2, 3일 이내에 해소가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열이 심하게 나거나 몸에 이제 뭐 전신에 몸살 기운 같은 것이 심하면 예. 이제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예. 만약에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거나 오래 가면 이제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화이자의 경우에는 그 급성 심근염 또는 심막염이 이제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제 주로 호흡곤란 증상이나 가슴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예. 이제 대부분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이런 심근염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대부분은 경증으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좀 심하더라도 입원해서 이제 소염제를 쓰고 산소를 공급하거나 하는 등의 보조적인 치료를 하면 대부분 낫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단 이제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호흡곤란 증상이 대개 백신 접종 후에 빠르면 하루 이틀, 예. 길면 한 일주일 전후해서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면 되고 검사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검사가 이제 심근 효소 검사라는 걸 통해서 예. 심장 근육에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이 있으면 올라가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예.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청소년들도 일반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백신 접종률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140일 동안 전체 인구의 31.1%가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앞서 6일 이후 9일 동안 30% 선을 유지하다가 31%로 올라섰는데요.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사람은 누적 632만 6,705명으로 전 국민의 12.3% 수준입니다. 예.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코로나 백신 약 3,500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이 되고요. 또 9월에 약 4,200만 회분 백신 공급이 될 거고 9월 말까지 3,6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 가능할까? 이제 이 부분 짚을 텐데 김윤 교수께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70%면 필요한 접종 물량이 한 7,400만 회분 정도 되는데 네. 이미 이제 도입된 물량이 한 2천만 회분이고 9월 말까지 한 7,700만 회분이 더 도입되니까 예. 전 국민 70%가 접종을 하고도 한 2천만 회분 정도가 더 여분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 가져주시면 물량은 이제 충분히 확보되고 예. 접종은 충분히 이루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단 예. 이제 7월 달에 좀
물량이 적게 들어오고 8월, 9월에 많은 물량이 들어온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일부 보도로는 뭐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식의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네네.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방역 당국에서 충분히 해명이 네, 됐습니까? 해명이 됐고요. 다만 이제 이 업체와의 계약 문제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우리가 보면 화이자는 매주 수요일 새벽에 예.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데 초기에는 뭐 20만 회분씩 오다가 40만 회분 오다가 60만 회분 오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7월 초반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말까지 우리는 1,400만 명 초과 달성했고요. 예. 30%에 육박했는데 30%를 돌파한 거는 7월 6일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백신의 수급 문제상 늦춰진 부분이 있었고 2차 예. 접종 완료 부분이 있었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화이자 모더나로 또 전환되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 필수 인력, 교육 현장 인력 새로운 분들이 또 접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서울 경기는 자율 접종도 시작이 네. 됐습니다. 예. 초기에는 약간 혼선이 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예약 신청 대상이라 예. 조금 뭐 먹통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네. 뭐 원활하게 예약이 됐습니다. 8월 중순인데 모더나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7월 중후반부터는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충분히 수급이 될 것 같고요. 예. 김인 교수님 말씀하신 총 물량은 예. 8월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9월 정도면은 우리 집단 면역 목표를 근접하고 예. 그때도 만약에 예약을 미루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맞지 못하신 분들은 9월에는 좀 뒤늦긴 하지만 노바백스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상당히 후반부로 갈수록 물량 수급은 남아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백신 수급 상황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또 따라 나온 이야기가 병상 부족과 인력 부족 문제였습니다. 최근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하던 구청 직원분께서 네.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그때 서울 기온이 35도였는데 네. 인력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현장에서 피로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그게 같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난 여름에도 유사한 일들이 있었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대비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바로 엊그제 청와대는 이 박수현 소통수석이 이 브리핑에서 등장하지 않은 세 가지 이야기.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점검 회의 전에 티타임에서 방역 인력에 대한 이 폭염 대책 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냉방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예. 겨울에는 그 강추위 속에서 밖에서 검사를 하니까 그때는 또 이제 난방 장비가 문제였는데 지금 냉방 장비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이 외부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요즘에 얼음 조끼 같은 거 입습니다. 이분들 지금 디레벨 방호복 입지 않습니까? 예. 이 여름에 엄청난 그 더위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 충분히 이게 조금만 과로하면 쓰러지실 수 있고 또 수분 공급도 문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군경도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임시선별진료소도 지금 수도권만 해도 상당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력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예. 정말 최우선으로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와 지금 같이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폭염과의 사투, 또 겨울에는 추위와의 사투, 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노고를 알아주신다면 가급적 그 멈춤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자가검사 키트 논란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4차 대유행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그런 보도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가검사 키트로 가짜 음성을 받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나 이제 음성 나왔으니까 돌아다녀야지 이러면서 뭐 전파를 하고 있다. 이제 이 대목이 하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숨어 있는 환자를 찾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자가검사 키트는 이제 아주 바이러스의 양이 많은 경우만 찾아낼 수 있어서 예. 소위 이제 음성으로 나와도 실제 양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게 이미 잘 알려진 특성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는 이제 어떤 뭐 기관에서 그걸 사용할 때 그런 자가검사 키트의 특성을 잘 알고 예. 양성이 나오면 가서 반드시 확진을 받고 예. 신속하게 방역 조치를 받도록 네네. 하는 게 중요하고 음성이 나오더라도 내가 양성인데 가짜로 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제
행동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그 충분히 그 자가검사 키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음성이니까 괜찮다. 네. 이런 식의 이제 그 행동들을 보이거나 사용한 사례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그 일부의 사례만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 4차 유행의 뭐 기폭제가 됐다 또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과도한 예. 지나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가 자가검사 키트의 그 사용을 허가해 주면서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못 찾아낸 것도 책임이 있지만 예. 그게 자가검사 키트를 허용해 준 게 4차 유행의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또 비판하는 것은 좀 지나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확대 네. 해석한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최영일 평론가께서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자가검사 키트 사업을 네. 도입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나온 언급을 보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총 15만 건을 검사했는데 확진자가 4명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수치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15만 건 도입해가지고 4명 이거 그 발견할 정도면 이거 어차피 PCR 검사 할 건데 네.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인 것 그래서 같아요. 예산은 13억 원 정도가 의미 없이 소진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예. 서울시 문제하고요. 최근에 그 아덴만의 청해함대 예. 이 그렇습니다. 문무대왕함을 보시면 이게 극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들은 백신을 맞지 않고 출발한 우리 군인들이에요. 2월에 나갔기 때문에 예. 8월에 교체 예정이었고요. 34진인데 300여 명 승무원 중에 유증상자가 있어서 자가 진단을 한 거예요.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현장 국가에 도움을 얻어서 PCR 검사를 했더니 6명이 양성 확정됐고요. 유증상자가 지금 80여 명 있어서 네. 코호트 격리하고 이분들 지금 PCR 검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300명 또 다 해봐야죠. 타고 있는 분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짜 음성 그러면 이제 안 걸렸다라고 확신하기가 너무 쉬워서 예.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럼 그 다음에 PCR 검사를 어차피 받아봐야 확인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건 이중으로 거의 사실은 이 장벽을 우리가 허들을 놓을 수 없는 건데 비용 쓰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예. 사실은 난 걸려 있을 가능성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건 오히려 혼란을 더 초래하는 거 아닌가. 저는 문무대왕함에서의 지금 이 또 확인이 예. 서울시에서의 통계와 마찬가지로 좀 무의미하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어지는 사건 큐브에서 최영일 평론가 다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오늘 김윤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